순양그룹 진양철 회장님의 손자 진도준입니다. 요즘 재벌집 아들을 다룬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재벌 드라마에 열광을 할까요? 배우들의 매력, 흥미로운 소재의 영향도 있겠지만 재벌에 대한 부러움과 호기심도 이유일 것 같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 재벌가인 사람들은 사실 거의 드뭅니다. 드라마처럼 과거로 돌아가 재벌집에서 다시 태어나기는 불가능하겠지만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의 투자법을 살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KB금융에서 부자를 다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부동산을 제외하고 금융자산만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42만 4천 명, 전체 인구의 0.82%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금융자산을 줄이고 부동산 자산을 늘렸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거주용 부동산과 주식 비중을 줄이고 예적금과 현금 비중을 늘린 겁니다. 안전자산을 선택한 것이죠. 이러한 투자 방식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으로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요. We are concerned that there is a simultaneous slowdown in the US, in Europe, and in China. And in China in particular, the slowdown is very, very significant. 주요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은 1%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급격하게 주택가격 하락할 것이다. 일본이 먼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택가격 하락 부분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금융 여건 약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는 부분. 부자들의 미래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부동산 규제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예적금과 주식 투자 금액을 늘린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부동산에 꼽고 현재는 현금을 모으면서 적당한 투자 시기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부자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부자들이 가진 습관입니다. 막 10억이 넘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다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 이 부자분들은 지금 나의 소유와 지출 관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재테크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금융이나 부동산의 정보를 모아서 투자를 확대하고 그를 통해서 다시 축적을 하고 후에 유지하는 곳까지 그 돈의 흐름을 따라서 관심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투자법을 참고해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세로뉴스 정담이었습니다.